이 첫 번째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참모들에게 국민은 늘 옳다.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잠깐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 국민 통합이 만찬에서 반성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어요. 네. 일단 이럴 뿐이 아닌데 약간 깜짝 놀랐는데 이틀 전이죠. 지난 17일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이제 민간 정부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당 사역을 비롯한 국회 상임위원장, 간사, 대통령실 참모 등 이제 90명과 만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한테 좀 힘 실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좀 나왔어요. 여러 지금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뭐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성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찬이 있었고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 패배와 관련된 표현이냐 이런 이제 질문이 이제 기자들한테 들어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은 늘 왕이다. 이렇게 좀 애둘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기조가 조금 변하고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난 이제 보궐선거 끝나고 13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네. 당내에서 뭐 비대위를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누르는 메시지 아니냐 변화를 안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반성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 보니까 국정 운영 방향도 민생 쪽으로 좀 무게 중심이 이동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용이님과 오지라퍼님, 뭐 몬전님이 명찰 거꾸로 달려 있다고. 아 예. 명찰을 그렇네요. 거꾸로 단 이유가 뭔가 지금 궁금해하시고 계세요. 네. 예, 아무 생각이 없죠. 예, 좀 급하게 죄송합니다. 다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지금 예. 다시 고쳐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도 이틀 연속 만남을 가졌어요. 게다가 예. 어제 같은 경우는 번개 성격이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 깜짝 오찬이었는데 이제 당에서도 이제 당정 협의를 조금 자주 열자 이런 요청을 했었고 그거를 좀 받아들인 성격 어떻게 보면 김기현 2기 체제에 좀 힘을 실어준다 이런 성격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앞으로 당이 좀 더 주도적으로 민생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예스맨들만 있는 당 지도부가 아니라 뭐 쓴소리도 하겠다 김기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좀 부합하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려운 국민 좌절하는 청년을 또 언급하면서 국민을 세심히 살피기 위해 정책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고위 당정 협의를 매주 열다 이런 여당 요구를 이제 대통령실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민생을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이 좀 끌려가는 모습을 당에서도 탈피하려고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좀 더 당의 자율적 움직임에 여지를 줘서 요 지금 난국을 탈피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발언들이 이 행보들이 이제 진짜 국정기조 변화의 신호인가? 이게 사실 주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신장식의 뉴스아이킥에 나와서 이제 이 메시지를 두고 국민들은 유체이탈 화법 지겨워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뭐 오늘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요 반성한다라는 게 이게 만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진짜 우리가 뭐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게 좀 보이려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 아니면 뭐 기자회견 이런 거 열고 뭐 반성한다는 표현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방식인데 이게 뭐 국민들이 보기는 했지만은 만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게 조금 형식상으로 잘 와닿지 않는다 이런 것도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게 대부분 지금 이게 김은혜 홍보수석이 뭐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이렇게 뭐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라고 대통령 말을 전한 거잖아요. 네. 요 당부를 이제 참모들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이 지금 문제를 일으켰고 예를 들면 이게 대통령의 방향성이 지금 문제다라는 얘기들이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참모들을 조금 다그치는 모습. 왜냐하면 이제 서울경제 어제 5시쯤에 나온 기사가 조금 눈에 띄었는데 소모적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참모들한테 얘기했다.
요런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네. 단독자로 붙여가지고. 근데 이게 소모적 이념 논쟁을 시작한 게 누군가요? 8월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8월 29일에 연찬에 가가지고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본인이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일사불란하게 막 이념 논쟁이 막 벌어지고 뭐 되면은 뭐 홍범도 장관 흉상을 이전을 하네 뭐 밖으로 내보내네 막 이런 일들이 다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유체이탈 화법을 벌이고 있다라는 이현주 의원의 얘기는 이제 이런 맥락인 거고 결국은 이게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예를 들면은 그러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그러면 중단하는 거냐? 중단이 되면 그러면 이념 논쟁 안 하는 거네. 예를 들면은 뭐 박정훈 대령장 해병대 수사단장 기소 그럼 안 하는 거냐? 뭐 이런 게 이제 액션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리고 인사에서 뭐 탕평 중용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텐데 말은 이렇게 하고 이제 또 그대로 다 가면은 이제 그게 효과가 좀 있을지 좀 의문이 되는 상황인 거죠.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떻게 옮겨지고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되느냐를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야지 그렇죠. 이게 진정성이 느껴질 거다.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했어요. 이제 대통령과 서울법대 7구학번 동기다. 그래서 친분 논란이 좀 있었던 분이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이제 경북 출신인 이종석 후보자는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의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79학번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죠. 그래서 1983년에 사법시험에 이제 합격을 했고 그래서 30년간 이제 법관에 재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법원 행정처의 사법정책 담당관, 수원지법 수석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 수석 부장판사 등등등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독교대 교육 파견 이력도 있어서 약간 지일파다.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또 지일파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긴 한데. 예, 뭐 이균용 후보자 뭐 이런 분들하고도 좀 닮은 구석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박성중 대변인은 대통령 친구의 절친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석 후보자 성향은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나요? 이제 뭐 보수 성향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 아까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2018년에 이미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 좀 강한 편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건 판결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판사들은 어떤 그러니까. 의견을 냈는지.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으로서 낙태죄, 국가모독죄, 국가공무원법상 교원의 정당 정치단체 가입 금지 규정 등에 대해서 다 합헌이다 이거 이렇게 이제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아니면 뭐 검찰 수사권 기소 분리, 기소 수사 분리 뭐 이런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입법 취소 의견을 또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이적표현물 처벌 조항에는 합헌, 그리고 대북전단 금지법에는 위헌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보수 쪽에서 조금 환영할 만한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판결, 그러니까 결정을 좀 많이 합헌 의견을 많이 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이것도 이제 주심이었습니다. 주심이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임기 문제가 좀 논란이더라고요. 예. 보니까 이분이 이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이제 헌재소장으로 임명이 되더라도 이제 관례에 따라서 현직이 이제 헌법재판관 임기가 자녀 임기가 11개월 정도 남아서 내년 10월까지가 임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2018년 10월에 이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헌재소장이 임명이 되더라도 6년 임기니까 끝난 2024년 10월에는 헌재소장을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추산을 하면은 딱 11개월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헌재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관측 좀 의문도 제기가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 11개월 하고 이분을 또 연임을 이제 시킬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좀 부적절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안정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마이너스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헌재소장 임기 논란이 처음은 아니더라고요. 예, 이게 보니까. 좀 비일비재했어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는데 2006년에 임기가 3년 남은 전효숙 헌법재판관은 이제 헌재소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임기를 이제 헌재소장을 3년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헌법재판관에 사직하도록 하고 민간인 전효숙을 그러니까 민간인인가 헌법재판관이 아닌 사람을 소장으로 지명을 했는데
헌재 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헌법 조항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임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요거 낙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조항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 사실 이건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2013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가 4년 남은 이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관을 헌재 소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 기간만 이제 일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여기는 그래도 이제 4년 정도는 그러니까요.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헌재 소장 임기는 어쨌든 남은 재판관 임기라는 게 이제 중론이기 때문에 지금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도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이종석 재판관이 아무리 빨리 임명돼도 잔여 임기가 11개월 남는 선례를 보면 잔여 임기만 채우면 되느냐 이렇게 김우겸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그렇다라고 이제 답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1년도 채 안 남은 상황이네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당장 1년도 안 남았는데 이런 사람을 소장으로 꼭 지명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국회 임명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 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투명하다라는 게 통과가 될지 아니면 부결이 될지도 조금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그러니까 임기가 11개월밖에 안 남았더라도 이분이 이를테면 다른 문제가 없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대통령하고 동기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야당에서는 좀 강하게 조금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송곳 검증에 들어갈 가능성 여러모로 이제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어쨌든 지금 문제는 만약에 헌재 소장이 이제 임명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유남석 헌재 소장 임기가 이제 다음 달 10일 날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법부의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도 없고 그리고 헌재 소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상당히 문제네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일단은 이런 일이 양대 수장이 다 없는 일은 없었으니까 야, 이거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게 민주당이 어쨌든 인준을 안 해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난의 화살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야당에서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봐야겠네요. 또 이재명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폭로했던 공익신고자가 있었죠. 조명현 씨가 어제 처음으로 스스로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어요. 예. 그 이제 전직 공무원이었죠. 그러니까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조명현 씨인데 이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아내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과 비서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해가지고 권익위로부터 이제 공익신고자 이제 지위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국정감사에 이제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업무 처리 등에 대해서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국회 정무위에서는 민주당 측이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라고 반발을 해가지고 참고인 채택이 취소가 되니까 이거를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연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직접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명현 씨는 무엇이 두려워서 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입니까? 거짓말보다 바른 말이 편하다는 이재명 대표님께 이제는 진실의 말에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은 이 조 씨의 주장에 대해 정치 공세다 이렇게 좀 규정을 했습니다. 여야 합의하에 참고인을 제외한 것인데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참고인을 신청했다가 자발적으로 철회한 것이라고 일단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 행정안전위 종합감사에서 조명현 씨를 참고인으로 다시 신청한다고 지금 하는 상태고 이제 법인카드 유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제 수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우택 조은희 의원은 경찰청과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 법카 유용권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조은희 의원은 경찰은 연결고리가 없다, 부수실 수사는 없다는 입장인데 권익위는 다시 이첩했다. 제보자 인터뷰 내용을 보면 경찰 조사에서 모두 진술했으나 경찰이 묵살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 제보자 이제 조명현 씨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아침 식사도 주고 청담동까지 샴푸 심부름까지 갔다고 한다. 생활비를 법인카드로 했다는 것인데 김혜경 여사만 알고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 공익제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권익위가 이재명 대표도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다라고 해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잖아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은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김동연 지사의 이제 질의응답도 좀 눈길을 끌었는데 국민의힘의 정우택 의원이
김동연 경기지사 상대로 경기도 이제 물어봤습니다. 경기도지사한테. 그러니까 경기도 자체 감사를 통해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의 사적 사용 의심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고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사실. 요거를 이제 김동연 지사가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쉽게 얘기하면 김동연과 이재명이 차별화를 나선 것이냐 정치적으로 뭐 이런 해석도 있고 민주당의 좀 친명계에서는 약간 김동연 지사가 이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었다라는 거고 김동연 지사는 그냥 사실관계만 물어보니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관계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라고 이제 한 상황이죠. 지금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오늘 이제 김종배의 시선 집중 출연해가지고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이제 다시 좀 불붙는 분위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박찬대 의원이 이제 김종배 시선 집중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를 털어도 진전이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국민 인식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법과 관련해서는 129번의 영업장, 그냥 음식점이죠. 음식점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전형적인 망신주기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혜경 여사의 이제 법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이제 법인카드로 7만 원어치 정치인들 아내의 밥을 이걸로 그은 걸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요거는 이제 확실히 혐의가 확인이 돼서 이제 재판이 이제 갈 상황인데 네. 이렇게 뭐 이제 많이 쓴 것 다른 데 쓴 것에 대해서는 아직 혐의가 입증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 몰랐다까지 이제 좀 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런 거를 예전에 있었던 거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조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본인들이 당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조금 여론을 돌려보려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보면 YTN 지분 매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예, 오늘 오전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준비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YTN 최대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권은 국민적인 관심사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YTN 지분 매각 같은 경우에는 1997년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 유지되어 온 YTN의 어떤 공적 소유 구조가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업이 가져가느냐 이게 좀 굉장히 관심사가 지금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YTN 저도 뭐 아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예를 들면은 이제 조금 뭐 건설사 같은 데서 이제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서울신문을 인수한 호방건설 뭐 이런 데 사례에서 굉장히 좀 기업 친화적으로 이게 뭐 논조가 변한다라는지 뭐 이런 이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 뭐 언론 쪽에서 뭐 인수를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논조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들에 대해서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쨌든 방통위는 이제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한 의결을 거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YTN 주식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한전 KDN이라는 한전의 자회사인데요. 그러니까 네. 한전이 사실상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21.4% 그리고 마사회가 9.5%. 9.4%. 요거를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이제 매각을 하느냐 요게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23일 날 결정이 되죠. 예, 최고가 입찰. 23일 날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좀 더 그 이후에도 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몇 가지 들은 얘기들은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드리긴 좀 부적절할 것 같고 나중에 제가 조금 결정이 되면은 그 뒷이야기들을 제가 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열렸는데 지금 오늘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예, 그것만 예. 좀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